안녕하세요. 육아메이트 오연경입니다. 오늘은 훈육의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훈육을 언제 시작해야 될지,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것 같아요. 크게는 이제 훈육에 대한 이야기를 36개월 이후에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저처럼 훈육은 태어날 때부터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걸까? 네. 36개월 이후에 시작을 해야 할까? 정말 태어났을 때부터 아주 어린 시기부터 훈육을 시작해야 될까? 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둘 다 맞습니다. 네. 둘 다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훈육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그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훈육을 해야 된다라고 넓은 관점에서의 훈육을 정의하는 것. 네. 이 관점에서는 훈육은 일상적인 것이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공기 같은 훈육이다. 아이에게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고요. 36개월 이후에 훈육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측은 무엇이냐? 네. 원인과 결과를 아이가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내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내가 이 행동을 바꾸면 다음에 다른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까지 이해할 수 있는 인지적인 수준이 갖춰졌을 때 하는 훈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 36개월 이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쉽게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친구를 때리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이 아이가 18개월이에요. 그러면 친구를 때리면 안 돼. 친구를 때리면 친구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이런 훈육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때는 옳고 그름의 기준만 알려주면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다른 대안을 바로 주면서 그 상황을 전환시켜주는 게 이제 이 36개월 이전의 아이들에게 해야 할 훈육이라는 거죠. 그러면 같은 상황이에요. 한 36개월 이후에 아이가 친구를 때렸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저쪽에서 다른 거 해보자. 이렇게 통제만 하고 다른 대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너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앞으로도 이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도 명확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친구를 때리면 안 돼. 친구를 때리면 친구가 젤리하고 같이 놀고 싶을까? 장난감을 가지고 싶으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친구야, 나도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한번 해볼까?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면서 이끌어주는 훈육. 그리고 또 다시 친구를 때렸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이가 생각할 수 있도록 스스로 생각하고 그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훈육은 36개월 이후. 36개월이라는 것도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이가 조금 더 빨라요. 인지적으로 빨라서 부모님의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고, 아이가 스스로 행동을 좀 조절하려는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은, 뭐, 한 24개월 정도부터도 이런 훈육들을 조금씩 이제 시도를 할 수가 있는 거고, 36개월이 됐더라도 아이가 인지적으로 아직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기 힘들다면 아주 간단한 지시라는 훈육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훈육에 대한 서적을 읽는다든지, 부모님들이 공부를 하실 때 훈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분이 이 훈육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넓은 관점에서의 훈육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좁은 관점에서 원인과 결과를 가르치는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가르치는 훈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먼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우리가 36개월 이후에 훈육을 해야 된다라는 말에만 집중해서 훈육 자체를 안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36개월 이후에 훈육을 시작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복지 혜택이 진짜 좋은 회사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사장이 갑자기 바뀌었어. 내가 한 36개월 정도 이 회사를 다녔는데 사장이 바뀌어서 복지 혜택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 회사를 잘 다닐 수 있을까요? 받아들이고, 사장님이 바뀌었으니까 바뀌는 게 당연하지. 이제는 내가 그동안 혜택을 많이 누렸으니까, 이제는 뭐 이런 혜택이 없어져도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던 것을 없애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내가 지금 한 36개월 살았단 말이에요. 내 평생 36개월인데, 그동안 부모님이 해주던 것을 갑자기 안 한다. 예. 이건 오히려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아이, 그리고 나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나한테 왜 이래? 예. 아이들의 어떤 반항심이 더 높아지고 오히려 이 통제받는 상황을 못 견뎌야 하는 문제 상황들이 많이 생기죠. 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아이가 이 생활을 할 때 자신감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물론 아이 입장에서 다 허용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준다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이 부모님처럼 대해주진 않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아이가 원하는 걸 또 다 해줄 수는 없어요. 네.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래도 아이의 욕구를 다 들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아이가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인정을 해야 뭐 어린이집을 가서든 또래 관계에서든 또는 가정 내에서도 정말 그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왜 안 돼? 왜 안 되는 거야?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안 될 수 있지. 맞아. 세상에는 안 되는 것이 있으니까 알고 편안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도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이 옳고 그름의 기준을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을 알려준다는 건 이런 거예요. 아이가 신발을 신고 있어요. 근데 신발을 신고 단 한 번도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훈육 상황이 없습니다, 사실은. 신발을 신고 아이가 들어오면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 집은 신발을 신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신발을 신고 들어오면 신발에 붙어 있는 벌레들이 집으로 들어오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건데 아이가 신발 자체를 신고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인 훈육이라는 거, 옳고 그름을 알려준다는 것은 꼭 그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신발을 신는 그 상황에서 신발을 신고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아이가. 실제로는 지금 안 들어왔지만 그 상황까지 생각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일상적인 훈육이에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신발을 신기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신발이야. 아주 어릴 때부터 신발, 네, 신발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발은 밖에 나갈 때 신는 거지. 안에 들어와서 신는 거는 아니야. 맞아.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오면 벌레들이 우리 같이 살자 그러는 거지. 그래서 신발은 바깥에 나갈 때 신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네. 문제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신발이라는 것을 어떻게 신고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네. 지난 시간에 그 훈육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훈육은 생활지도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훈육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것을 지도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네. 신발을 신고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도 훈육이에요. 그것도 훈육이라고 보는 것이 넓은 관점에서 훈육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접근한다면 훈육은 태어났을 때부터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일상적인 훈육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상적인 훈육을 부모님에게 계속 들어와서 아는 것들이 많이 쌓여있는 상태에서는 아이들이 생활을 하는데도 눈치 보지 않고 자신감 있게 생활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그 신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란 아이가 어린이집에 이제 가게 됩니다. 어린이집에 가서 이 아이는 단 한 번도 그때까지도 신발을 신고 어딘가의 방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우연히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막 몰려가지고 들어가자 하면서 나도 모르게 어린이집 안으로 신발을 신고 들어간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나와서 젤리야 여기는 신발 신고 들어오는 곳이 아닌데 안 되는데 라는 메시지를 딱 줍니다. 일상적인 훈육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신발에 대한 이야기, 신발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던 아이는 알아요. 선생님이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 압니다. 아, 맞다. 신발은 안에 신고 들어오는 게 아니지? 라고 생각하면서 전혀 이상할 게 없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단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면, 네, 이 아이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들은 것뿐인데 이 이야기를 선생님에게 처음 들은 거예요. 자, 그럼 어떨까요? 일단 왜지? 왜 선생님이 나를 통제하지? 라고 오해를 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눈치를 보게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선생님이 나를 싫어하나? 오해하면서 기분 나쁜데? 왜 못하게 하는 거야? 더 하고 싶어. 그럼 발로 쿵쿵 일부러 더 안으로 들어가려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죠. 일상적인 훈육을 통해서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도 적응적인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모든 메시지를 다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세상에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이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성인이나 친구들이 다른 메시지를 줄 때도 받아들일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기준을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우리를 딱 마음을 걸고 넘어지는 게 뭐냐면 바로 또 애착이에요. 36개월까지는 애착이 중요하다. 그래서 훈육보다는 이 시기에는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듣게 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착이라는 게 뭔가요? 저는 이제 연인 관계에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둘이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아닌 행동을 하는데도 참고 그 관계가 더 돈독해지기 전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고 참고 그러는 것만이 이 둘 사이의 관계에 더 도움이 될 것인가? 과연 그럴까요? 애착을 단단하게 한다는 것은 이 훈육을 하는 것과는 사실 좀 별개의 문제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세상에 대한 기준,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는 기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일관되게 알려주는 부모님을 더 신뢰하고 그런 신뢰감들이 애착에도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자, 훈육이라는 거, 가르친다는 것은 태어났을 때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훈육의 방법은 연령별로 다르죠. 이런 구체적인 훈육 방법들은 앞으로도 육아메이트 뮤 TV를 통해서 계속 소개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예, 구독을 많이 해주실수록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